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12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한 몸에 얻고 종가 기준으로도 2117포인트로 마감이 됐었지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금융주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상승폭은 다소 미미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0.5% 오른 6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죠. 자, 출발 증시와이드가 봄 개편을 맞아서 2부가 다소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는데요. 전문가의 추천주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상담도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지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열어볼 텐데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국내장 그래도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거래소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거래소는 좀 당분 과열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은행주들도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코스닥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소외되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건데요. 코스닥 시장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센스대로 시간을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요.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고점에 있죠. 위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 매수세 이 꼬랑지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렇게 저가에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이렇게 돌리는 가격대에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보다 위쪽으로 다우존스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와 다르게 다우와 다르게 이렇게 양봉 플러스 마감이 됐죠.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보다는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학습 효과가 시장에 그대로 묻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돼 있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던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학습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도 역시 위에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이고 밴드 상단에 다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처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제가 얘기했던 330원까지는 떨어질 거다라 얘기했는데요. 올라가다 다시 꺾어죠. 하락 파동을 만드는 이 추세대는 하락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살짝 끌어올려 놨다가 다시 밑으로 빠지는 하락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상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점프업 보면서 간접 투자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은요. 3,300포인트 되면 환매해서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3,30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금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여기 중간값에 딱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올해는 금을 간접 투자하시는 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얘기했듯이 45달러와 50달러 이제 밴드 하단과 밴드 상단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칠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시장 보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위쪽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100포인트 넘어가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자릿대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장을 지수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빵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위쪽으로 올려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삼성전자가 주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못 돌아가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도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도 순환 매수로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가를 끌어놓고 못 간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는 포트를 편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어제 살짝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 추세를 만드는 자리라요. 이렇게 1, 2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거래소가 따라가는 시장은 코스닥도 따라가고요. 시장의 강세장은 악재도 흡수하고 시장이 약한 장에는요, 약세장에서는요, 강한 호재도 약하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래소가 강할수록 코스닥도 뒷받침해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롤링하는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죠.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단타는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천드렸던 파워로직스가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예. 파워로직스 목표가 달성했고요. 5,000원, 여기 언저리 딱 타고 떨어졌죠. 예, 파워로직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포트에서 편입 제외하고요. 나머지 목표가 상회했던 현대리포나 삼성중공업이나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쭉 긁고 가는 홀딩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에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웰크로 할텍이라고요. 이 종목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세는 살아있고 5일선 밴드를 넓혀놔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네요. 자, 이 종목 한 3,000원대 3,000원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요. 목표가는 3,500원, 3,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500원 잡고요. 엉덩이 붙여서 매매하면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웰크런한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우익관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최대한 마이너스권에 따라가지 말고요.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사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1포인트나 이렇게 1%대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갭도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오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좀 시가에 따라 당기면 안 되고요.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권이나 오면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3,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고 와서 3,500원에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종목 오늘 드렸고요. 파워로직스는 목표가 달성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전은 목표가 다 상향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철씨 흐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이렇게 보시면 아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코스닥 시장이요. 꼭 쥐고 있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사이클론 그 사이클 그 가격대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꼭 쥐고 계시고요. 이 종목 안 가. 내가 갖고 있던 종목 너무 안 가. 이 종목 팔고 다른 종목을 사지 않는 그런 전략도 짜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내일장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김영구 멘토의 의견 듣고 종목 사셨던 분들 너무 고심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긴 시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의견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격적인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김지훈 차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장기환 부장님은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오늘 김지훈 차장님은 처음으로 소개가 될 텐데요. 두 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임하고 있는지 각오를 한 말씀씩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멘토로 삼을지 지금부터 귀 기울이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환 부장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개편을 맞이해서 제가 바라던 딱 그런 방송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과거 저하고 매매하면서 큰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셨던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은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급등주를 발굴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수익의 시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굴 원칙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꽃이 피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싹이 트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무릎부터 사서 목에 팔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급등주를 같이 발굴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매매 타임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장기환 부장님 매매 스타일 알고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주를 잡겠다, 꽃 피기 전에 이제 막 싹이 나는 종목들을 공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는 멘토도 있으시죠? 김지훈 차장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여의도센터 김지훈 차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좋은 수익률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급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먼저 장기환 부장께 여쭤볼까요? 예.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시장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 원칙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저 비싼 걸 어떻게 사냐 이런 관점에서 보다는 저게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제가 누누이 이제 당부드렸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꿈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대세가 상승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서서히 완성이 되어 간다라 이런 시점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역시 삼성전자도 그런 거에 같이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시점이 우리 대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잘 가는 종목이라 해도 추격 매수하고 우왕좌왕 할 경우에는 하나의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할 때 쫓아가고 그러면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정받을 시점에 장중 저점 매수를 하고 만약에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할 때는 일정 정도 보름 한 달 정도 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보되 장중 고점에 추격하는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피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환 부장께서는 삼성전자 한국 주식시장의 지표다라는 말씀으로 지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도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저는 삼성전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예. 조금 시세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예. 지금 혹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분 모두 의견이 같으셨어요. 지금 자리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음 매수 자리를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3.6% 급등세였습니다. 이제 좀 꺾이는 건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외국인 매수 보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장기환 부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 갭을 매끄러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담지 못한 그런 기관과 외국인이 이 시장의 지표로서 SK 하이닉스도 역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싼 가격에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직 정고점까지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시는데 역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는 분명히 되지만 플러스를 강하게 올라갈 때 사면은 역시 수수료가 안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 수준에서 일단 물량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고점이 그렇죠. 52,000원부터 54,000원 그 박스권에 상달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일정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어느덧 다시 5만 원 선 위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SK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면 얼마나 더 떨어질 때 사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뭐 47,000원 정도까지, 46,0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추세에 있는데요. 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권에서 조정 그 가격대가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만, 중장기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수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LG전자를 보겠습니다. 전략 스마트폰인 G6가 첫날 2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두 분의 의견 여쭤볼 텐데 먼저 장기한 부장께 들어볼까요? 지난 그때가 언제냐면은 2월 27일이었군요. 2월 27일 날 그때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하면서 LG전자가 급락을 했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락했을 때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종목은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65,000원이라는 그 과거의 62,000원의 고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시장의 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형주의 장이다라고 했을 때 SK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LG전자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의 대표적인 지표는 이렇게 가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수히 이제 보시면서 매매 타임 자체, 그러니까 큰 흐름을 갈 때는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제가 짧게는 보름이라는데 그 정도만 쉬고 일단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 종목 역시 그렇습니다. 주가가 모든 것에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G6가 좋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은 힘이 있다. 조정을 받지만 일정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면은 역시 이거 갖고도 이 LG전자 갖고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LG전자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장이다 하시면서 LG전자 주도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도 장 부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예.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적 기준으로 175만 주 이상을 기관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58만 주, 20만 주 덩어리가 큰 매수 주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은 상태라서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예,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면서 향후에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가 어제장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3% 오르면서 82만 6천 원 선 종가를 찍었는데요. 네이버는 좀 장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렸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장기한 부장님. 예, 그래프를 한번 띄우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또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82만 8천 원이죠. 여기에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선에 걸쳐 있던 것이 이제 서서히 탈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8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8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의 물량이 소화된다 그러면은 이 역시 사상 최고가의 근접한 가격을 분명히 돌파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익률은 다른 것보다는 큰 수익은 내긴 어렵지만 가격 자체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 투자의 팁 얻어 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는 네이버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있으나 지금 기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매수하기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곧 매매 타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예, 3월 14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앞서 미국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었죠. 다우가 0.1% 하락,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완연한 봄 기운이 역력했다라는 말씀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금 9시 땡 넘어갔는데요. 상황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0.05% 상승한 203만 원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장도 강합니다. 1% 이상 반등을 주면서 51,700원 선 출발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랭킹이 되어 있는 현대차 역시 1% 이상 강세 출발이 됐고요. 14만 7천 원, 이제 15만 선 회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 네이버, 어제는 3% 급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약과권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1% 가까운 상승, 현대모비스도 오늘 완성차 업종들 상승세에 힘입어서 강보합권 출발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0.1%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상승폭이 코스피보다는 좀 미미해서 안타까웠다라는 말씀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1위, 2위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CJ ENM 0.5%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강보합, 오늘 컵텍의 흐름이 로엔이군요. 로엔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8% 급등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게요. 네, SK 머티리얼즈와 코미팜이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0.7% 하락세, 컴투스, CJ 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강력 추천주가 나갈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들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텐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추천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20개의 종목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강력 매수 추천 종목도 나가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먼저 LG U+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 2000년대를 제외한 지금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매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유념해 보아야 될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현재 IT를 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되든 어느 뭐가 되든 기본적인 것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안 되는 게 없다. 결국 IPTV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SKT, KT, LG U+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과거의 내수주라고 해서 소외됐던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되고요. 이 종목 자체는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여러분의 투자의 관점은 2, 3일 상승에 짧게 매매하실 분은 2, 3일 상승의 매도, 하루 이틀 조정의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보실 분은 그냥 꾸준하게 한 2개월, 3개월 더 묻어두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정 정도 한 짧게 3차 상승까지 가고 난 이후에 매도했다가 좀 하루, 한두 달 조정을 보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주 장에서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개별 종목을 많이 떠올리지만 그렇게 떠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삼성 SDI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자체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을 찾으러 열심히 다녀봤자 이런 삼성 SDI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낫고 지금 역시 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 제가 대형주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큰 하락의 시점에서 상승이 전환된 게 작년 2016년을 필두로 해서 서서히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1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제가 상승을 하면 그렇다 그랬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상승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1년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앞으로 2, 3년까지 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GS 글로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 글로벌은 제가 과거에 쌍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관점과 그리고 실적의 관점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최근에 1차 조정을 가장 아름답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냐면 짧게 올라간 이런 조정이 한 2달 반을 걸쳐서 조정을 했죠. 그러면은 역시 짧게 2개월에 1차 상승이 2개월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차 2차 상승의 초두에 있다. 그럼 이런 것은 힘을 축적하기, 한 달간의 힘을 축적하기 때문에 2차 상승에서 장대를 하나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카오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시 이거는 바닥에서 서서히 지난 11월부터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아직 카카오톡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에너지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바닥을 높여가는 그런 시점. 여러 가지 시황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HTS를 검색을 하시면서 카카오가 어떻게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LG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G화학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가장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아마 여러분들께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LG화학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저항선에 딱 닿았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된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가겠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은 전고점 선에서 일단은 물량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이 종목이 상향 돌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재료보다는 수급. 강한 이 선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딘 간에 수급이 우선되면은 강한 지난 28만 5천 원을 상향 돌파했을 때 역시 이거는 2차 상승의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서 LG화학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급등주를 발굴하시는 장기한 부장님의 5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장중에 들고 계신 종목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죠.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장기한 부장께 좀 여쭤볼게요. 189 하나님께서 능률 교육을 6,420원에 10% 정도를 포트에 담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6,420원이면 거의 아직도 400원 정도를 더 올라가야지 번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런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한번 들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거 IMF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주식의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그렇죠. 작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바이오나 화장품 같은 게 올라가는 게 10배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많게는 50배, 어떤 거는 10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100%, 200%만 먹어도 참 성공하는 건데, 얼마나 시장을 그 상태에서도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손해봤냐? 대형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듯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를 갖다가 정확히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여러 분석을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 주도가 아닌 거는 분석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의 습성이 그렇죠. 한번 여러분 아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게 막 여러 매수가 하면서 막 상한가 가까이 가는 거를 보시고 쫓아잡았던 아마 그런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한 번 그런 기회가 나오면은 일단 팔고 떠나자. 이런 관점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런 정책주로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올라가면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팔고 떠나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로 가자. 여러분께서 1, 2% 올라가는 거를 너무 즐거워서 나는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절대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요걸 한번 그런 시세가 분명히 나오니까 그때 팔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89 하나님께서 능률교육 문의하셔서 저희가 풀어드렸고요. 이제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공개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기업은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채권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는 예대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타 은행주 대비 밸류에이션이 퍼 5배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은행은 투자 관점에서 지금 현 가격대에서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LG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G전자는 그 프리미엄 가전 부분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6가 지금 일판매 최대에 따른 그 기대감으로 MC 사업부 적자가 지금 축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 모델이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업계 최고 영업이익률을 약 9.1% 정도 달성해서 LG전자 또한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오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오일은 최근에 외국인 연속 순매수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그 배당이 5% 이상 넘는 상당히 고배당으로 수급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유 시황은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시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고도화 증설 설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S-오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바켓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산바켓은 10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글로벌 불삭기 기업 대비 굉장히 퍼가 낮습니다. 퍼가 나서 싸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 7종이 소형 불삭기가 출시가 됩니다. 2017년부터. 그래서 그 신제품 출시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지훈 차장께서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보신다 앞서서 이렇게 각오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지 들어봤고요. 다음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 5개 또 듣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자 상담을 더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대한항공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대한항공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그 대형주에서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여러 가지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악재를 일단 털어냈습니다.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항공은 새로운 시점에서 이제는 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그 항공 관련해서 장기 노선 이런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IT가 좀 호황이 됐죠. IT 같은 그 반도체 이런 거는 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비싼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항공 화물로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항공 화물에 대한 그 수익 호전이 좀 지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지금 선에서 저점이면 무조건 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현대 홈쇼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죠. GS 홈쇼핑이다, CJ 홈쇼핑이다, 뭐 NS 홈쇼핑 이런 곳에 좀 소외받았는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매매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내가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요. 일단 내가 어느 시점에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지 그 시점에서 바로 들어간다라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30% 이상의 수익이 어느 시점에 가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IT주가 가고 대형주가 갈 때 그리고 장이 조정받을 때 지난번에 그랬죠. 2월 조정 그 양상 속에서 내수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IT주들이 가면서 조정받을 때 요것은 요런 조정 시점에서 순환배가 있다.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건설주라고 보셔도 되고 플랜트 뭐 여러 SOC 관련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주 역시 대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대세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3, 4년간의 그 기간의 큰 그 심해 축적 기간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수급 조정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1년간의 힘을 축적하고 나서 서서히 올라간 그런 종목을 발굴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도 1년간의 그런 조정을 거치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차 상승만 일단 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 종목도 역시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국자산신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역시 종목 발굴의 원칙에서 꿈을 먹고 있지 않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는 올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무슨 꿈을 꾸었냐? 일단은 재건축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해서 재건축하던 이런 복잡한 방식을 바꿔서 아예 자산신탁에 일임을 해서 재건축을 맡기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신탁으로서는 그 모든 그 처음 일괄 시행부터 건설사 시공까지 모든 것을 자산신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실적이 이어지는 것이 더 급격히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루에 한두 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2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장중에 2, 3일 조정받으면 무조건 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 일진 디스플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는 PCB 업종 그리고 사파이어 글래스 여러 가지 이런 터치 스크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적이 지금 현재 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관점에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의 영광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우리가 이 일진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4,000원대에 머물렀다가 그 2013년부터 연일 그 3년, 4년간 하락한 다음에 2017년도에 서서히 그 다시 산을 형성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한 달 반 이상 조정이 됐죠. 이 관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애플을 보셔도 되겠지만 PCB 업종이나 전체로 부품이 업종이 휴대폰 관련해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조정을 받고 있으면 분명히 간다. 거의 조정 시점이 마무리돼 간다라는 이런 시점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매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관심 종목 20개를 공개하시게 됩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한 부장께 오늘 들어와 있는 문자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CC를 볼 텐데요. 0272님께서 39만 6천 원에 20%를 갖고 계신데 꼭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여쭤볼게요. 네, 그 KCC가 여러분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하신 게 뭐냐면은 KCC 이게 건자재 업종이 2015년까지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간 거지 수두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KCC는 이 시장을 이끈 가장 대표적인 그 건자재 업종으로서의 대표주였다. 그러니까 2014년 9월 29일 상투를 치면서 2015, 16, 2년 조정을 받았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년, 4년 이상 조정받지 않은 종목 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KCC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정 정도의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응은 가능한데 시장의 주도주가 아닐 뿐이지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가능한데 지금 사신 분이 39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가장 그 물량이 많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과감하게 한번 시장을 대응한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든지 제 생각은 매도하시고 다른 쪽에 한번 종목 상담을 받으시면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요 종목을 KCC를 35만 원에 갖고 있으면서 38만 원까지 39만 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고 돈의 20%밖에 안 갖고 있다 여유가 있으면은 그 정도로 남겨두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도가 되는 쪽으로 더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 더 이게 물타거나 이런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로 이제 사료됩니다. 부장님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엔디포스에 대한 투자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13,8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진단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건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요. 신규 상장을 보는 눈을 가져라는 것도 이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규 상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상장돼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당분간 6개월 내지 1년간 기다려라.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기다려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수 K4 지금 얼마나 이제 많이 씁니까? 그러면 실적도 엄청 좋아지죠. 근데 시간의 조정이 좀 그거를 못 보신 그 맹점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엔디포스를 갖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그 과거에 상장하기 이전에 많은 기관들이 갖고 있고 요거를 팔기 위한 대급 물량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줄 세력이 있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계속해서 물량 부담을 받고 있었고 그 투자자분께서 바로 그 시점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가를 했던 게 많은 증권사에서 이거 종목을 많이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신규 상장 종목은 분명히 수급이 변화될 때까지는 6개월, 1년을 기다려보시는 게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인데 그거를 좀 강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종목 자체는 실적이나 지금에 맞는 딱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그 가격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13,800원이었는데 매수가 달성은 되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신규 종목 들어갈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격이 싼 종목 중에서 눈에 띄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두산인프라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직전에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뭐, 12,000원, 13,000원 이상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올라왔더라도, 일단 가격적인 매력 또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내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굴삭기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밥켓이,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지분법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마켓이 상장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마켓이 빨리 턴어라운드가 안 되면서 그 기대감들이 약간은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두산마켓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산마켓 상장 효과는 지속적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간에 이 어떤 실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확 가시권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충분히 더 지켜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이제 미국 얘기인데, 중국 같은 경우 지난해 2월 달에 굴삭기 내수 판매가 14,000여 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는 좀 안 되지만 점유율 자체는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이제 중국의 굴삭기 이 보급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많이 달라질 건 없겠지만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5월에 1대1로 정상 포럼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이제 건설기계나 기자재 업체들 수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의 굴삭기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확실한 액션은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아마 이 굴삭기 판매량의 증가를 좀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좀 많이 뚫고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 됐고 정배열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8,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평선들이 갓 골든크로스 났고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추가 상승 또는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주면서 지금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후장이나 다음 이 시간에 또 리뷰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까요? 이번에 김지윤 차장님 5개 종목 공개할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알리페이 제휴 이슈가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랑 알리페이가 쌍방 쇼핑몰을 이용해서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미 O2O 사업이 전략적인 변화로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역직구 시장은 연 80%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뭐 카카오택시라든지 모바일 생태계 밀착형 기업으로 지금 현재 기간의 매도로 좀 카카오가 좀 조정 중에 있는데요. 뭐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좀 매수 관점에서 좀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매크로 그 철강 산업 현황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양호한 그 철강 그 현황과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이슈와 그리고 타 철강주 포스코나 동국장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아 뭐 저평가적인 매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 계절적 성수기 도입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롯데하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유통주 중에 퍼 9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인 한국 온라인 가전 유통시장이 2020년까지 약 10% 이상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이제 갤럭시 S8이 상반기 4월에 출시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는 노트8 출시 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메이드란 PB 성장 동력이 있어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47,000원권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 말씀드리는데, 현대중공업은 기업 분할 이슈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오일뱅크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리고 LNG 발주 회복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조선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로 현대중공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J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같은 가공식품들이 해외 매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고요. 원가 절감을 통해 이익 개선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신 판가가 완만한 상승세에 있어 CJ제일제당도 한 35만원 가격대에는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 5가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관심 종목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혹시 오늘 매수가 강력한 종목이 있다면 강력 추천도 해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 네, 다음 그 대덕전자를 말씀드립니다. 대덕전자를 차트를 한번 띄워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다행히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그 시세에서 FPCB 인터플렉스가 가장 그 대표적이고 BH가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종목이죠. 여기에 그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이제 대덕전자는 그 상승이 지금 8,600원까지 하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지금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8,600원대까지 하락을 해보면은 이 종목을 단기 또 대응을 해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될지 아마 내일이 될지 하락 신점에서 이제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동아 에스텍을 보겠습니다. 동아 에스텍 이것도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그 상승하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는지 지금 현재 장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15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 조정받고 난 다음에 2016년부터 거의 쉬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점 6,100원, 6,200원대를 뚫었죠. 그러면 이건 새로운 시세가 또 창출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뭐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현재 가드레일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에 맞춰갖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걸 가지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2년간의 힘을 축적한 어느 시점에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서서히 그 시점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다가 오늘같이 막 급등할 때 쫓아다니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약간 눌림목을 걸리면서 조정을 받던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올라갈 때는 과거에 올라갔던 것과 틀리게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CJEM. 요걸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게임주도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CJE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토탈로 봐야 되겠죠. 게임 넷마블 관련해서 상장과 관련된 그런 이슈,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이슈, 뭐 여러 가지를 봐도 되는데, 역시 이거는 뭐 큰 폭의 수익보다는 시장을, 그러니까 전 고점 9만원대를
뚫는 이런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그럼 수익률을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1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큰 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너무 적은 수익이다 그러면은, 적은 수익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자체도 시장에서 일정 정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수익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고요. 예. 이 종목 자체는 역시 9만 원을 뚫었을 때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오늘같이 조정받고 하루 이틀, 항상 그렇다, 하루 이틀 조정을 보고 그 종가 무렵에 아니면 그 다음날 시가 무렵에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세화 IMC 이런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급등할 수 있는 그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포착을 드릴게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타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요거는 상승이라, 과거에 올라갔던 게 1차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요 반등이 나중에 상승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 3개월 기다렸죠. 3개월 기다렸는데 요게 3개월 이상 기다리고 재차 6,200원, 6,100원 요 선에서 서서히 거래량과 에너지가 응축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 타이밍이 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대우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잠깐만 이 말씀 드리는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원칙을 말씀을 드려도 주식을 딱 시작하면은 맨날 쫓아다니고 그냥 꼭지 잡고 참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보면 알지만 과거에 어떤 악재로 급등한 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종목은 바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에너지 응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제될 게 그거 있죠. 이 회사가 지난 분식을 한다 이런 거에서 엄청 손해를 일단 떨어냈습니다. 과연 올해 재무적인 악재 요인이 벗어난다 했을 때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건설주도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꿈을 먹는 종목은 더 간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추천 종목도 듣고 내가 가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볼게요. 보강산업 1,800원에 매수하신 분 20%를 들고 계신데요. 이거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부장님. 이 종목 자체는 아직까지는 죽질 않았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종목의 이게 아직은 살아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14,600원을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12,000원을 넘겼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더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는 지난 제가 꽃을 폈다 그랬죠. 한번 꽃을 일단은 피웠습니다. 핀 거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역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께서는 한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날씨가 따뜻해서 다시 한번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돌연변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은 어느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다시 판단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14,000원 간다고 해서 그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었구나. 그러면은 이게 모든 종목을 했습니다. 하락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하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역시 시간에 에너지가 소진되면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시고 하락할 수도 있다.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건 아마 투자자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판단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전문가가 가진 포트폴리오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방송 보시면서 관심 종목들 메모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 공개 또 해볼게요.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의 확대로 성장성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투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의 주 매출품인 PI 커터와 LRO 장비는
국내 이제 AP 시스템과 이오테크닉스가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장비 대장주로 단기 저점 대비 약 3배 이상의 그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 AP 시스템 대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공정이 패키징 레벨 그 PLP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세계푸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푸드는 급식이 단가 인상 및 급식에 대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음성 공장 가동률이 지금 지속적인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시장이란 신성장 상품에 대한 라인업이 추가 확대되고 전방 유통 채널에 대한 상품군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ST팜은 상반기에 길리어드 임상실험 신약 발표 이슈가 있고요. 블록버스터급 원료 의약품의 안정 공급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API 치료제가 시장에 지금 개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로 ST팜도 매수 관점에서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는 게임주 중에 몇 안 되는 실적주 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의 이익 안정성이 보장되고 서머너즈 워라는 캐시카우가 있으며 낚시의 신 같은 VR 플랫폼 대응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콘솔 IP와 서머너즈 IP를 활용해 MMORPG 제작 등 차기 8개의 신작 기대감으로 컴투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지금 전자 반도체 수출 증가에 따라 화물 수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관련 비용 제거함으로써 재무 구조가 구조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인기 양산에 따라 항공 우주 사업 역시 성장세에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지금 하락 추세에 있어서 매크로적인 변수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5월달에 징검다리 공유 확대로 항공 여객 사업부의 탑승 및 장거리 노선 증가로 대한항공 지금 현 가격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이 겹치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세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해서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네, 우진 시스템을 좀 소개시켜드리겠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고 주봉과 월봉이 살아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자체 설비 자동화 라인 구축 설비에 대한 어떤 자동차 도어 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작년 7월에 그 자회사 일강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에 상당히 마진폭이 커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3주 전에, 포르 아르헨티나와 타테 자동 용접 라인 설비 공급 계획을 했습니다. 동사 갖고 있는 45억 정도의 공급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납품에서 좀 차선비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르노 삼성 자동차에 작년 8월부터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비중 부분도 역시 기관과 외원들이 좋게 보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봉 차트를 잠깐 떼보시면 주봉과 월봉을 보시되면 주봉상으로 4주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상단 돌파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어제 상승폭이 9% 정도로 상승폭 컸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데 어디서 눌림을 매수를 하냐면 5,900원에서 5,800원 요 사이 안에서 1차로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5,800원 전후로 해서 2차 매매를 진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요 시장 흐름과 맞아가면서 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만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눌림이 장중에 한 번씩 탁 나왔다가 급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가급적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박남열 부장님의 종목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연결 시간에 또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장기한 부장님의 마지막 5 종목 공개할게요.
네, 그 포스코 IC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지금 현재 장세가 그렇죠. 포스코 ICT 같은 이런 종목이 가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급등주의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 축적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자체는 지난 1차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1년간의 에너지 축적에서 다시 2차 상승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짧게 1차 상승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에 1차 상승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을 기본 베이스를 다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종목이 만약 갑자기 매출이나 실적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그 요건에 갖추지 않겠죠. 꿈을 먹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가 축적, 실적과 수급이라 그랬죠. 근데 이 종목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서서히 높아가기 때문에 어제 조정받고 오늘 조정받았죠. 하루 조정받은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흐름과 내일 흐름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다시 재차간다라는 그런 판단은 분명히 내일 오후에는 분명히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강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강판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종목을 말씀드려서 이 포스코 강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금 해갖고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관점이라 했죠. 야금해서 지속적으로 2년간 올라간 종목이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시점만 염두에 보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염두를 딱 봤을 때 서서히 지금 가격부터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포스코 강판을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 시점에서 전 고점 수준에 서서히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매매가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이 더 큰 시세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요 종목에 대한 투자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갖고 크게 시세를 지금부터 내가 사갖고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그 시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신세계를 말씀드리는데 아직 신세계 같은 경우는 추세를 완전히 전환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락이 있고 이런 종목이 지금 장에서 맞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과 이런 시점에서 일부는 이런 걸 보시면서 일정 정도 폭을 분명히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상승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점에서부터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의 관점으로 다음 보시는 멀티 캠퍼스가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서서히 턴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 가끔씩 하다 큰 시세를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 시세를 갖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쉬어버립니다. 근데 이 종목 여체가 역시 꿈을 먹고 있지 않으면 제가 종목을 검토를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자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4차 혁명의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실적과 모든 것이 다 겸비했다. 근데 지금 딱 한 가지 수급이 우선하지 못하고 지금 시세가 턴 어라운이 당장 못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 분명히 상승 턴 어라운 한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SK D&G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최바닥입니다. 주가가 최바닥인데도 주식은 못 가고 있어요. 못 가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눌림목이 계속 과거에 다 누구나가 이 종목을 가지신 분은 다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손해본 습성, 내가 손해봤을 때 어떻게 매매를 했던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시면 알겠지만 본전만 가도 팔고 다른 걸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습성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힘이 1년, 그러니까 짧게 3개월, 6개월 이런 것이 지속되고 오르내리는 것이 지속되면서 손바뀜이 형성되면은 역시 이런 종목도 바닥권부터 큰 시세를 간다. 실적이나 모든 것이 다 기본 베이스 깔려있다. 이런 것을 좀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데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SK D&D까지 장기환 부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종목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과 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종목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 나머지 공개할게요. 네. 먼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8 4월 출시되는 거에 대한 판매 수량 양호가 기대되고요. 다음으로 아이폰 중국형 및 하반기 노트8의 듀얼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장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I 사업부가 실적 개선 및 차세대 패키지 F5 PLP가 3분기부터 본격 양산해서 이 또한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만 인수가 완료됐는데요. 그 전장 부품의 캡티브 마켓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삼성전기는 지금 가격에서 한 15% 정도 조정이 온다면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면코퍼레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코퍼레이션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면그룹의 객실 증가에 따른 MRO 물량 증가,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시 워터파크 신규 사업 개발, 그리고 구조조정 노력하러 대면코퍼레이션도 현 가격대에서 매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에는 지금 자사주 추가 매입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말레이시아, 미국 쪽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공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장률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MOU 체결하는데 이게 사드 이슈로 지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코에 역시도 주가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는 미국 인프라 투자 실제 수에 기대감이 있는데요. 두산 바퀴시라든지 타 그 인프라 관련주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실적 회복세에 LS 전선과 엠트론, 그리고 니코동재련, LS I&D의 실적 회복세도 LS 주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리가 회복에 따른 전선사가 마진이 개선되고, 우리 재련 쪽 프리미엄 증가도 LS 주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인더는 2017년에 월 150만 조 신규 증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높은 아디다스 고가 제품인 부스트 부자재가 하반기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계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어 지금 가격대에서 약 15% 정도 조정하면 화성 인더스트리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까지 20종목 다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하이라이트죠. 지금 매수가 당장 가능한 단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스트 매수 종목 시간인데요. 장기현 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오늘 그 장세를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점이 나왔다 그래도 지금 저스트 어느 종목이라 해도 지금 같은데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투자의 룰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딱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2, 3일 올라갔던 거는 기존에도 매도할 시점도 아마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입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에 매수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아침장, 오전장에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그 룰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는 종목 역시 가기 시작하면은 아침 저점이 제일 싼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정받을 때는 이 가격 자체도 오늘 저스트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판단을 안 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조정을 봤을 때는 내가 개별 종목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이 조정받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일정도 순환을 짧게 올 수 있습니다. 정책주나 이런 거 올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을 있다라면 손을 털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 이럴 때는 주도주 종목 중심으로 기다려보고, 요 종목은 이틀 조정받다 그러면은 내가 오후장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본다든가 이런 전략을 할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이거 바로 사봐도 되겠습니다라고 추천드리기 그렇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몇 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을 한번 공략이 가능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럴 때는 아마 그거 그 장중 저점의 전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짧게를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일단 손을 조금씩 놓으시고 오후장을 대비하면서 주도적으로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어떤 분이 시청자 상담을 하셨지만, 같은 값이면은 내가 10,000원짜리 똑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팔아서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장기환 부장께서는 오늘 지금 당장 단타 매수할 종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지훈 차장님은 있으시죠?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동성화인텍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조정 없이 매수가 와서 저도 계속 매수 포인트를 찾고 있었던 중에 지금 예. 오늘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동성화인텍은 그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따른 그 LNG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본행제 한국카본과 더불어 독점 기업인데요. 이 본행제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약 9.7억 달러고, 육상 LNG 저장 탱크 및, 배관제 파이프 등 각종 그 본행제 사업은 미국 LNG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 동성화인텍은 지금 관점에서도 매수가 유효해 보여서 7,800원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접근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차장께서는 동성화인텍 계속해서 언제 사야 되나 시점을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지만 전문가께서 강력 추천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문자 상담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더 많은 문자 상담 해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김지훈 차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고요. 코스피는 현재 2126선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이 됐네요. 지금 현재 어제보다 0.11% 내린 614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